네, 안녕하세요. HJ중공업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급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HJ중공업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조정의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지, 아니면은 조정이 좀 더 깊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겠죠. 상승을 할 수 있다라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런 목표가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고,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도 고민을 좀 해보자. 반대로 조정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눌릴 것인지, 눌렸다가라도 상승할 수 있는지, 그럼 그 사이에 우리 어떻게 매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이걸 위해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우선 차트상의 움직임을 살펴볼 것이고, 그 다음 이런 흐름을 만들어놨던 그 주체들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볼 거다. 그리고 이 주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영상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얘네들이 굉장히 바닥권에서 이렇게 상승이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이렇게 뭐 N자 반등도 나와주고, 그리고 여기서도 짧게 보면 또 N자 반등 나와주고 이렇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좀 이어나가지고 있는데, 유독 여기서는 힘을 못 쓰고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왜 이런 조정이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그걸 월봉으로 돌려서 봤을 때 우리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다. 자, 여기서 조정이 나왔다라는 거는, 자, 앞주근에 여기서 저항이 걸릴 만한 구간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쭉 연결해 보면은, 자, 이런 구간이 나온다. 자, 여기 지금 매물대들이 강하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여기를 한 번에 뚫지 못하니까 여기서 이런 조정이 나와주는 거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물량을 다시금 모아가는 움직임이 그려지고 있는 거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게다가 지금 굉장히 가파르게 여기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상승이 좀 일어났다 보니까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 매물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조정의 움직임을 좀 주면서 매물대를 한번 흡수한 이후에 이런 상승세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다시 일봉으로 봐서면은 이런 구간에서 매물을 소화시키는 과정 중에 있다. 그러면은 이 봉을 기준으로 잡고 이 안에서 어느 정도 움직임을 해결해가는 과정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흐름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와야 되느냐, 결국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를 다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자면은, 이렇게 봤을 때는 자, 기관은 계속 매수했다가 매도했다의 움직임을 좀 반복하고 있고, 기관 같은 경우에도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매수 매도를 할 때 매수는 크게, 그리고 매도는 이제 조금씩 비중 조절하면서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흐름을 만들어 놨다는 거는 그 외인들의 움직임이 좀 주가 되고 있고, 기관의 움직임이 좀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럼 우리는 외인의 움직임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한번 흐름을 살펴보자. 60거래일 동안의 움직임 속에서 매수가 매도보다 훨씬 많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고, 매수 상위 쪽에서는 뭐 토스 키움 대신 미래에셋, 신한, JP모건 이쪽으로 뭐 기관, 개인, 외인들 다 보여주고 있다. 반대로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NH투자, 유안타, 골드만, 부국 한화, 하나증권 뭐 이런 식으로 기관의 움직임이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외인이 한 스푼 손을 보태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자리에서 들어왔고 어느 자리에서 이렇게 나가고 있는지까지 한번 확인이 필요하다. 우선 토스 같은 경우에 지속적으로 상승할 때 이렇게 매수를 해주고 있고, 이 조정의 움직임에서도 지속적인 매수세를 좀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대신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인 매수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고, 미래에셋도 마찬가지다. 중간중간 이렇게 비중 조절하는 움직임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그리고 밑에서도 지속적인 매수세를 굉장히 강하게 보여줬었다. 그리고 신한투자 같은 경우에도 매수하는 움직임이 전반적으로 더 많았는데, 얘네들은 오히려 이제 밑에서 매수했다가 위로 올라갈수록 매수하는 움직임은 조금씩 적어지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매수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자, JP모건 같은 경우 이 앞에서는 그렇게 큰 움직임은 없었는데, 이 뒤로 갈수록 오히려 매수의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줬고, 그 이후에 이렇게 조정이 나오니까 얘네들도 살짝 비중 조절을 해주는 움직임 나타나주고 있다. 매도 쪽에서는 어떠냐? NH투자가 이 앞에서 매도하는 움직임이 주가 일어났다면은, 이 조정의 움직임에서는 오히려 매수하는 움직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주고 있고, 유안타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매도하는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번 이런 조정의 움직임을 유안타 쪽에서 좀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나머지 뭐 기관과 외인들이 지속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매수하는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다 보니까 버텨주고 있고, 오히려 얘네들이 이제 매도세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이 조정의 움직임이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여기서 들어왔다. 그 다음에 빠져나가는 움직임, 그리고 이후에는 그렇게 큰 움직임이 없었다는 거죠. 자, 한국투자까지 보면 얘네들도 뭐 매수 매도를 좀 반복하면서 움직임을 가져갔었는데 얘네들 매수 매도가 굉장히 단기적인 움직임을 보여줬었다. 근데 여기서는 다시금 들어와주는 움직임으로 변경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봤을 때 특정 기관이 여기서는 지속적으로 매도하는 움직임을 보이지만 나머지 기관과 외인들 다 매수세로 돌아서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얘네들이 이런 조정의 움직임에서 계속해서 들어오는 이유, 수급이 계속해서 붙어주는 이유는 뭐냐? 결국 이 봉 안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는 거다. 자, 이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매물대 소화를 해내고 있는 거고, 소화가 끝나는 순간 이런 상승세가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매수해야 되고 어떻게 매도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보자면은 이 봉안에서 움직임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번 하단 부분에 왔을 때 지속적으로 기관과 외인이 매수해주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우리는 같이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반대로 매도 같은 경우는 어떠냐? 매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상승세가 일어났을 때 이때 들었던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그림 그려줄 때 우리도 같이 매도를 좀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매수의 움직임, 매도의 움직임들이 포착이 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고, 자, 이런 구간들 말고도 우리가 좀 더 편하게 매수 매도를 할 수 있는 구간들이 있다. 어떤 구간들이냐? 자, 우선 이런 파란색 신호들과 함께 우리는 매도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을 잡을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사용하는 신호 중에 이런 노란색 신호가 있는데 이런 신호와 함께는 우리 매수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 그러면 이런 신호들이 뭐길래 그러느냐?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저점을 나타내는 신호다. 이런 신호와 함께 수급이 들어오게 되면은 상승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어서 우리는 매수 구간으로 잡을 수가 있고, 자, 반대로 이 파란색 신호는 뭐냐? 단기적인 고점을 나타내는 신호인데 이런 신호에서 수급이 빠져나가게 되면은 우리는 하락 추세로 변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를 생각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런 곳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살짝 놀림이 있을지언정 이런 상승세는 좀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호가 나왔지만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살짝 조정, 눌림이 나타날지언정 다시 한번 이런 상승세는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 우리는 이런 신호들과 함께 뭐를 꼭 확인해야 되느냐, 이 수급을 같이 꼭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과 매매를 좀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 좀 더 보여드리고 이 HJ중공업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 지표와 수급을 이용해서 매매 타점을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제가 매도하는 곳을 아신다면은 이 최고가 매도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보시면은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이 파란색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주가는 떨어져요. 자, 무슨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딱딱 들어맞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자신감을 좀 드리면은 다음에도 마찬가지로 이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뜨면서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심지어 어디서 하락을 했느냐? 딱 최고가를 찍고 하락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사용하는 지표가 매수와 이렇게 매도에 어느 정도 기준이 되어줄 수 있고 거기에 더해서 수급까지 확인을 한다면은 굉장히 정확도 높은 타점을 잡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 사유 지표가 이 종목에만 적용되는 거 아니냐 하는 분들이 계실까봐 다른 예시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코스 플라스틱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에서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상승을 하죠. 그리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상승을 하고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다시 한번 하락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 가벼운 종목들만 봤는데 자, 대형주는 과연 어떻게 나올 것이냐 한번 보자는 거죠. 자, 이 대형주도 마찬가지였다. 노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 상승을 하고 자, 파란색 화살표가 뜬 다음에 주가가 하락을 하죠. 자, 노란색 뜨고 상승, 파란색 뜨고 하락. 자, 여기서도 노란색 뜨고 상승을 이어가다가 파란색 뜨니까 하락을 해내려고 하는데 다시 노란색이 떠주니까 다시 잡아서 올려주는 모습까지 다 연출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기셨죠. 자, 여러분들 저는 유튜브답게 이 구독자분들에게 영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 보이겠지만 타점을 한 호가라도 비싸게 팔려고 하시면
이 영상을 기다리시다가는 빠른 대응을 못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제가 직접 매매하는 이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가 되어주시면은 챙겨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구독자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하단 버튼,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 번호로 구독과 좋아요 했다는 표시로 이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온 번호들은 다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해놔가지고 이런 타점들 나올 때 영상을 찍기 전에 먼저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지속적으로 조정을 주다가 이렇게 좋은 매수 타점이 나타난다? 그러면은 같이 매수하자고 문자도 챙겨드리고 있으니까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언제든지 편안하게 이렇게 구독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근데 뭐 타점까지는 싫고 이 지표만 한번 써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지표 원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위에는 번호 010-8420-8354번으로 여기서 이번엔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어떤 지표를 어떤 설정 값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함수가 조금 필요한 것도 있어서 함수도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이야기하던 종목 마무리 요점 정리해 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자, 다시 HJ중공업 이야기해보자면은 이제 우리는 뭘 볼 것이냐,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이런 조정의 움직임이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는 이런 조정이 끝나는 순간 다시 한번 이런 폭발적인 상승세를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게다가 지금 조선 쪽에 굉장히 큰 뉴스가 기다리고 있죠. 그 뉴스가 터지는 순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이런 흐름을 좀 가져가고 있다가 상승세는 좀 보여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그런 상승이 오기 전에 우리 미리미리 얘네들이 어디까지 올려놓을지 이런 목표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그걸 보기 위해서 우리 월봉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얘네들이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거래대금이 굉장히 터져주고 있다. 이런 긴 조정의 기간에서 나오지 않았던 그런 엄청난 거래대금들이 지금 나타나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여기서 만들어놨던 이런 박스권은 돌파를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 줄 것이다. 자, 여기서 계속해서 걸리는 움직임이 나오겠지만 여기는 충분히 돌파를 해줄 수 있을 것이고 그 위에 매물대인 6만원 구간까지도 한번 우리는 노려볼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우리는 어디를 볼 것이냐, 이 6만원 구간을 보다가 여기서 근처에 왔을 때 더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조정이 나올지 이런 부분을 한번 판단을 해보고 더 상승할 수 있을 거다 한다면은 목표가를 이렇게 갱신해 나가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조정이 나올 것 같다 이러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금 지켜놓은 다음에 그 다음 매수 타점을 좀 잡아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1차적인 목표가를 이 6만원 구간으로 잡고 한번 끌고 가보자. 근데 이렇게 목표가를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이런 변수가 나타나더라도 이 변수에 맞게 대응하지 않고 그냥 가져간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시면 절대 안 되고 이런 변수에 맞게 대응은 꼭 해주셔야 된다. 이 대응만 잘하더라도 우리 계좌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대응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간단하게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금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인데 오히려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경우다라면은 이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도 사용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렇듯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런 대응 방법들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거예요. 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했습니까? 이거는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모든 거는 제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고,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자, 밑에 있는 구독 버튼이랑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8354번 이번으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